면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어떻게 이 치열한 그런 전쟁 상황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투쟁사이자 생존을 향한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을 준비하는데 10년 이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도층들이 이 시계가 굉장히 긴 거죠. 국가의 성패나 또 생존과 몰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10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일면 톱 기사의 최상단이 이번 작전 이름이 작전 나니아 이 대담한 공격, 이 대담한 공격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 실행에 옮겼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난 12일 전쟁을 좀 반복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여러분들 뉴스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비난을 많이 받지만 대개 기사가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시사 문제를 다루더라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군 조종사들이 수년간 훈련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기관들이 이란 내에 그런 비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공군기에서 죽음을 당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추념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하게 대담한 전쟁인 거죠. 기사 첫 부분이 이 기사의 이름 전체 내용을 6월 13일 자정 무렵에 이스라엘 장군들은 이스라엘 공군본부 지하 벙커에 모여서 붉은 결혼식, 레드 웨딩이라고 불리는 이번 군사작전에서 이란 공군의 폭격기가 테헤란으로 그렇게 내려꽂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시간 이후에 1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란의 최고 군사 지휘관들이 사망했는데, 이거는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유명한 결혼식 장면과 매우 흡사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란의 군의 수뇌부를 한꺼번에 수십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나는 유대민족을 항상 이렇게 다르게 보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야무지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으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여러분들 최고 수장들을 수십 명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정보전과 군사적 정밀성의 결함으로 공격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0일간의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낮았다. 어떻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몇십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초기 공격의 또 다른 핵심 부분은 가상의 C.S. 루이스가 펴낸 책 이름의 나니아 작전에 불릴 정도로 계획한 사람들조차도 환상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테헤란에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아파트에서 이란 최고 핵과학자들이 9명을 동시에 죽여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군 지휘부의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핵과학자들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9명을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참 야무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야무져야 사는 거죠. 물론 또 유대 민족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번 작전에 여러분들 이 기사가 굉장히 탄탄한 게 18명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직 현직 정보요원을 인터뷰해 가지고 정리한 일종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이스라엘 측면에서 바라본 전쟁 비사 같은 겁니다. 18명 정도를 취재한 겁니다. 이번 전쟁에 이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그런 작전은 여기 보시다시피 레드 웨딩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나니아. 이 레드 웨딩에는 그걸 붙이지 않았네요. 오퍼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레드 웨딩 그리고 오퍼레이션 나니아.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3일 자정에 시작된 이스라엘 군의 이란 여러분들 공습은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자 작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구성 요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레드 웨딩하고 오퍼레이션 나니아인 겁니다. 레드 웨딩은 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고 오퍼레이션 나니아는 핵과학자를 여러분들 동시에 제거하는 겁니다. 레드 웨딩 작전은 드라마 왕자 게임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란 고위군 지휘자 30명을 동시에 여러분들 죽이는 거죠. 이스라엘 공군기 200대 이상 전투기 330발 이상 미사일 테헤란 등지에서 약 1000개 표적을 동시에 공격한 겁니다. 30명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린 겁니다. 이란 공군 지휘관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던 것이 이스라엘 성공 요인이었고 이거를 내부 첩보를 전달한 겁니다. 그 내부 첩보를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수뇌부 한 사람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피신을 해가지고 가두에서 환영받는 사진이 오늘 나왔더군요. 이 공격으로 괴멸 상태인 거죠. 이란 군 수뇌부의 30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지휘 통제 체제가 마비가 되고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레드 웨딩인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들 이름들 다 죽은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웃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한꺼번에 30명을 죽인 겁니다. 레드 웨딩, 레드 웨딩입니다. 다음번 두 번째 이런 중요한 작전은 바로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이 레드 웨딩을 기획하기 위해서 기만 전략을 쓴 거죠. 이스라엘은 완벽한 기만 전술로 이란을 방심하도록 만들고 속였고 네타냐후 총리가 아들 아버너의 결혼식을 6월 16일로 발표하여 휴가를 간다고 속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격 시점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갈등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고 이란의 경계 태세를 늦추게 만들어서 바로 레드 웨딩 작전의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과학자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핵과학자들을. 기만 전술을 쓴 거죠. 이스라엘 수십 년간 이라크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며 작전 준비를 했고 모사드 요원들의 활동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서 수하물, 트럭, 컨테이너 등을 통해 폭발물이 장착된 쿼드 콘돔 드론 부품이 이란 내 밀반입에서 드론 기지가 구축되고 비밀이 끝까지 유지가 된 겁니다. 전쟁 초기에 이란 방공망과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사용됐다. 이스라엘의 작전 실행 결과 10일간 전쟁 동안 1500개 이상 공군기가 여러분들 출격했고
600회 이상 정도의 공중급유가 이루어졌고 900개의 표적이 공격 대상이 됐고 이란 방공망,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저장소,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핵 저장 및 처리시설 전부가 거의 여러분들 초토화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야무집니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마침내 여름 6월 20일 날 외교적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를 여러분들 이끌어내 가지고 B2 스필릿 스텔스 7대가 출발해 가지고 14발의 GBU 57 벙커버스터를 여러분들 6발은 포르도 핵 처리 시설에 2발은 나탄제 핵 시설에 나탄제 6톤을 여러분 투하하고 포르도 핵 처리 시설에 36톤을 퍼부은 겁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400마일 밖에서 30대 이상 정도를 여러분 쏜 겁니다. 그래서 totally completely obliterated 완전히 파괴가 됐다. 더 이상 핵협상이 이란하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괴멸을 시킨 겁니다. 이란은 오퍼레이션 트루 프라이미스 3로 보복을 했고 100발 이상 탄도미사일이 드론을 발표했는데 요격률은 미사일은 88% 드론은 98% 정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잡아낸 거죠. 텔아비브하고 일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이 살상된 겁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사력이 크게 약화가 됐고 핵과학자 제거로 장기적인 핵개발 능력이 저하가 됐고 이란 핵개발 재건 역량은 여전하지만 수년간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과 군사 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전 세계 여러분들 확실히 보여줬고 시리아 정권 붕괴로 시리아의 여러분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가능했고 아랍 국가들하고 새로운 평화협상 가능성과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상단 톱 기사인 18명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현직 정보요원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번 전쟁의 전모를 주로 이스라엘 입장의 여러분들 정리한 내용을 한번 총정리하는 겸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무짐과 다부짐과 준비성과 절박함과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아주 장대한 드라마를 12일 동안 유대민족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은 괴멸적 타격입니다. 유엔 원자력기구의 수장이 이틀 전에는 very significant damage다 이렇게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very very significant damage라고 표현한 거죠. 이들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됐다 파괴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표현이 very very significant damage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타격을 받았다. 이것을 유엔 원자력기구의 가장 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속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전쟁을 정리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CNN이나 뉴욕타임스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큰 타격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백악관 측에서는 뉴욕타임스를 보고 비애국적인 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했지만 뉴욕타임스의 사내 변호사가 그걸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상을 한번 길지는 않지만 정리정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블레터 맥그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뭐 예를 들면 부차관보 같은 걸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분이 바이든 행정부 인물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적대적인 CNN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번에 미국이 주도한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 대한 그런 오퍼레이션 작전은 여러 그런 행정부처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검토됐던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디자인드 계획된 실행에 옮겨졌다 이야기죠. 정확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번에 포도우 핵처리 시설에 대한 그런 공습은 디자인된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타격을 가한 그런 공습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어제 그런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케인 미 합참의장이 다시 여러분들 기자들을 모아놓고 상세하게 벙커버스트 효과를 비디오도 여러분 보여주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멍이 3개가 나왔습니다. 구멍이 3개고 포도우 같은 경우는 구멍이 6개죠. 6개인데 여기 이제 피터 저 국방장관은 해게스 국방장관은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발이 이런 구멍 하나의 첫 발이 콘크리트 벽을 뚫었고 그다음에 같은 구멍으로 이런 두 번째 GBU 57 벙커버스트가 통과했기 때문에 지하의 가장 90m 정도의 하단에 있는 홀이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런 구멍은 정확하게 더 사이트의 벤출레이션 시스템 환기구를 겨냥해서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말해왔던 것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피터 해게스는 첫 번째 GBU 57 벙커버스터 폭탄이 콘크리트 덮개를 뚫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가 같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5개가 같은 구멍이 아니고 6개의 각각 첫 발은 콘크리트 덮개를 뚫고 그다음에 그렇게 뚫린 길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약간 이 해게스 국방장관이 영어를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그 설명이 아주 정확합니다. 6발을 뚫었고 포도우는 총 12발을 쐈고 첫 번째 발은 콘크리트를 이런 관통해서 이런 뚫었고 길을 냈고 그다음에 각 구멍마다 하나씩 더 집어넣었다. 그래서 각 구멍마다 2발씩이 들어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거를 좀 쉽게 설명을 피터 해게스 이런 국방장관이 기자들한테 못했네요. 이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해게스 국방장관의 정보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다치 AI라는 데서 외과적 타격이었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환기구 시스템을 향해서 발사가 됐고 이것은 무작위 파괴가 아니라 민간 지역을 피하면서 우라늄 농축 홀 지하의 가장 밑에 있는 2개의 방 홀을 붕괴시키는 의도된 계산일 것이다. 저는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6톤이 이런 데 들어갔기 때문에 구멍 6개로 36톤이 들어갔으니까 엄청난 거죠. 콘크리트로 광화된 층을 뚫고 핵심 인프라를 파괴하는 청상 공격 전략은 첨단 탄약이 지상 진입 없이도 실존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공격 이후에 평가마다 90%씩 저하됨에 따라 이 작전은 억제력을
충분하게 달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위성 고해상도 그런 화면들이 공개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very very significant damage 매우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면 갈수록 타격이 굉장히 정확하고 더 심한 타격을 입힐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이렇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90% 디그레이디드 이제 다시 이름 재건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SNS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여러분들 고급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 한 이틀 정도 경과한 이후에 본인이 이번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는 이란 정부가 보낸 트럭들이 여러 대가 있다. 스몰 트럭이 차도 있고 스몰 트럭이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 다 지금 도착해 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뚫린 구멍을 덮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nothing was taken out of facility 지하 홀로부터 어떤 것도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too long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too dangerous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very heavy 아주 무겁고 그리고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폭탄이 들어가 터지면서 한몰이 된 겁니다. 한몰이 됐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바깥으로 여러분들 테이크아웃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Nothing was taken out of 포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모양이죠. 이런 이제 내용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지하 홀이 이제 뭐 한 36톤 여러분들 뭐 한 30-40m 내에 6개 구멍으로 36톤을 퍼부면은 그냥 덮이겠죠.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구멍을 덮은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이게 22일 사진이고 이게 24일 사진인 겁니다. 이게 22일 이게 24일인 겁니다. 24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시설이 이번 폐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제거됐다 파괴됐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블리터레이티드라는 그런 아주 완전 파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정보기관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황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케인 미 합참의장 미 합참의장은 모두 6발이 포도우의 이치벤트 각 구멍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주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죠. All 6 weapons at each vent at 포도우 went exactly
6개 뚫린 구멍마다 여러분들 다 2발씩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케인 의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이그젝트리 정확하게 그들이 intent to go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대로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2발씩 였다는 거죠. 한 발 엮고 그다음 한 발 때리고. 그래서 AI한테 여러분들 그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정확하게 답을 못하네요. 어버무리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정확하게 미 합참 케인 의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6발이 그리고 아주 깊게 은폐돼서 여러분들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 완전히 그냥 덮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도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실험하던 그런 영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차트도 여러분 다 동원하고 그래서 이 케인 의장이 잘하네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고 언론들이 뭐 소설을 쓰고 하니까 직접 벙커버스터 실험하는 여러분들 비디오도 보여주고 차트를 이용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네. Performed exactly as intended. 그러니까 폭탄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성과를 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시설의 인프라에 이런 파괴를 하긴 했다. 그래서 이 핵 농축 시설이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란의 핵 처리 시설에 어마어마한 그런 타격을 입혔고 그리고 이란의 핵 관련 원심 분리기를 비롯한 그런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다. 이게 이제 핵의 국방부 장관의 그런 답변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기구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표현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very 아니 3번 썼네요. There is a very significant damage. 2번 쓴 게 아니네요. 3번 썼네요. 이번 공격이 significant physical damage 물리적 타격을 가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사람과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very significant damage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거의 파괴라는 용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3 다루는 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미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시간의 길이가 짧죠. 우리는 시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공공 건축물을 짓더라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조금 시간이 짧습니다. 공공 건물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시간의 길이가 좀 길죠. 그래 공공 건축물을 짓거나 다리를 짓거나 이때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몇백 년 가는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교가 여러분 몇백 년 됐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부실하게 몇백 년 이상 가는 겁니다. 이 폭탄 만드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케인 합창 의장이 이번에 사용된 3톤짜리 GBU 57 59입니까? 이 벙커버스터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의 지도층들이 갖고 있는 긴 시각 어마어마하게 긴 시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미국을 많이 여행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 주목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공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간이 굉장히 길구나. 여물게 짓는 겁니다.
물론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거죠. 예. 그게 아니요 배어 있는 겁니다. 여기 15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5년. 15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 5단계를 정리해 가지고 미드나잇 해머 작전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에 15년을 투자했습니다. 1단계 2009년도에 미국 정보장교가 이란 산맥 깊숙한 곳이 숨겨진 비밀 핵시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2단계 그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15년 넘게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질학, 환기 시스템, 건설 방법, 장비를 연구했습니다. 이 핵농축 시설은 평화로운 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3단계 미국은 그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기존 폭탄은 그것을 파괴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폭탄 가운데 핵을 사용하면 됩니다. 핵을. 벙커버스터를 여러분들 만들 필요가 없이 핵을 터뜨리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사안인 거죠. 그래서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기로 시작한 겁니다. 4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4단계 두 장교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GBU-57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이같이 단단한 지하 표적에 도달하여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5단계 2025년 6월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고 공습은 정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15년을 준비한 겁니다. 15년을. 그것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차트하고 비디오를 여러분 총동원해 가지고 벙커버스터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걸 다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끔 자꾸 오보가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 설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핵 시설에 대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간을. 뭐 예를 들면 제가 보는 인간은 악한 면이 맞죠. 제가 보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은 상당히 자기에게 충실한 그런 존재고 특히 권력을 잡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제어하는 수단이 없게 되면은 폭주를 하고 이런 게 제가 보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지겨워하고 그리고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고 그리고 인간의 여러분들 디폴트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게으르고 그게 여러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들 칼을 갖고 있을 때 쓰지 못하면 반드시 다음에 당하는 거죠. 상대방의 자비를 원할 때는 이미 목숨줄이 날아간 겁니다. 상대방의 목숨줄을 꺼내야 될 때는 분명히 꺼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떤 이유든지 미적거리게 되면 다음에 본인이 죽는 거죠. 인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여러분들 이 X를 보다가 한 가지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을 본 겁니다. 이 백악관에서 여러분들 해병대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아마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기자들이 다 있고 이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슨 업무차 이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백악관 안이 넓네요. 이제 군악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그런 신난 음악 여러분들 행진곡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다가 분명히 본인이 여러분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일정이 있는데 해병대 군악대가 연주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본인이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20초짜리 영상을 상시하게 봤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선 겁니다. 이 젊은 군악대들이 이런 연주하는 거를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그리고 이러면 흥이 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름들 지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연주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대통령한테는 짧지 않은 시간일 건데 계속 그걸 지켜보는 겁니다. 연주 중간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스쳐갈 수도 있겠지만 저게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특징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연주 중간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연주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서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특별하게 본 겁니다. 저분이 저런 특성이 있구나. 저렇게 해서 사람들을 몰입을 시키구나. 계속 여러분들 보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특히 행진곡이었네요. 연주를 하는 동안 대통령이 안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연주를 하는 동안 대통령이 왔으면은 중간에 여러분들 일어선 거는 굉장히 결례인 거죠. 그런데 이분은 더 큰 거를 봤을 겁니다. 본인이 그게 여러분들 있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일생의 영광일 겁니다.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곡이 끝났을 때 박수를 치고 대통령 여러분들 경청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고 젊은 군악대가 여러분 다 일어서서 여러분들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본 겁니다. 이게 사람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사업을 하면 팀을 이끌고 부서를 이끌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방법을 본인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SNS가 처음에 시작될 때 다들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SNS가 대통령이 그 바쁜 대통령이 모든 사람 가서 이러면 악수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츠 국방부 장관이 공중전에서 드론 피격 같은 걸 담당하는 에어 디펜스 이름들 젊은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악수를 하고 싶다. 미국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SNS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여러분 질책하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 뭐죠?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중계가 되는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을 여러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트릭님 고맙습니다. 아주 저는 여러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아마 이 젊은 해병대 군악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에 곡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업가 출신으로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인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 이런 데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격려하고 질책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섬세하게 바라보면은 배울 수가 있고 배움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여러분들 배움이 있어야
또 여러분들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대단히 인상 깊게 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전쟁이거든요. 투쟁인 겁니다. 사랑은 뭐 낭만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전쟁은 생사를 건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승리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투쟁심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추인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공화당의 클라우디아 텐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공화당 의원인데 노벨 평화상 아마 이렇게 후보죠. 노미네이션입니까? 후보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밑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시간이 된 겁니다. 6월 20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개입해야 될 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중재해 줘야 될 때가. 이렇게 슈퍼파워가 여러분들 없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이런 혼란스럽겠습니까? 미국이 개입하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이 지금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사이 여러분들 충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간의 전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평화협상, 세르비아 코소보, 이건 또 종교 분쟁이 있죠. 이집트 에티오피아도 에티오피아가 건설 중인 대규모 댐으로 인해 발생한 나일강 수자원 분쟁에서 미국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죠. 중재가 안 되면 또 전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중동 지역은 아브라함 합의, 이 아브라함 합의라는 것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사우디라든지 오만, 카타르, 지금 시리아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외교관계가 정상이 되면은 그러면 중동에 조금 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 합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북한형 문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지금 중재하고 있는 것이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문제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바쁜 그런 자리인 거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정, 미국 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인이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 표과 두 표 차이로. 지금 상원은 아마 3석 정도가 더 공화당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 좀 더 강경파, 정부의 재정 지출을 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는 그런 파하고 중도파,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디케이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의료 혜택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 4~5명 정도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과 여부가 뭐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정치 생명을 더 갈다시피 이 감세안을 여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을 보게 되면 10년 동안 남부 국경 문제를 위해 가지고 257조
그러니까 아마 남북 국경에 그런 넘어오지 못하도록 설치하거나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에는 군사력을 정강시키거나 이런 문제를 들어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규모 감시안을 이번에 상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 보안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시안은 이번에 10년 예산 프레임워크를 이제 이번에 확정하는 거죠. 257조 원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산되면은 본인이 대통령 선거 전에서 내세웠던 불법 이민 유입의 여러분들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표현까지 쓸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바로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감세 법안을. 그래서 지금 몇 시간 상간에 감세 법안 통과과 관련한 SNS 글이 여러 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법안이 One Big Beautiful Bill입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One Big Beautiful OOBBA인가 이거 뭐 잘못 쓸 수도 있겠네요. OBBB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국경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그런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이거를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그다음 여기에 이제 특히 불법 이민 문제의 수장이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역설하는 거죠. 그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이름 강조하는 겁니다. 무려 여러분들 몇 시간 상간에 14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16시간 전에 4개 정도 여러분들 같은 내용을 올린 겁니다.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지출 법안은 우리의 국경을 지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궁극적으로 성문할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남북 국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 호만 씨는 뷰티풀 법안은 초당파적이어야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북 국경 도로에 더 많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고 숙소를 증축할 수 있고 그리고 추방할 수 있는 더 많은 비행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요원이 체포되면 더 많은 악당이 체포가 됩니다. 더 많은 요원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면 대체 누가 이 법안을 반대할까요? 이번 의회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국경법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4개의 여러분들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 겁니다. 이제 7월 4일 늦어도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까지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3명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죠. 3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랜드폴 켄터키 상원의원 론 존슨 위스콘신 상원의원이 좀 강경파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더 과감하게 축소해야 된다. 또 수전 콜린스 메인주 상원의원 조시 호틀리 미주리 상원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도했던 메디케이드 삭감은 줄여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명에서 6명 정도인데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가 설득을 안 하겠습니까?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들 좀 협조를 해야겠죠. 랜드폴은 공화당과 갈라섰습니다. 특히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여기에 폴리티코에서 여러분들 보도한 내용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의제의 이제 랜드폴 상원의원이 아마 이분이 지금 이분이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위원장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직접 그런 남부국경의 예산 지원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랜드폴은 국경보안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과 결별했습니다. 이후에 공화당은 그와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안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사건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하는지. 네타냐후 총리를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하고 있죠. 뇌물죄 뭐 이런 걸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고 네타냐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내정 간섭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외교상 어마어마한 결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봅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전쟁에 개입시키도록 만들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국내의 중동 전문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고 네타냐후 여러분들 총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별로 안 믿습니다. 신문 전체가 여러분들 읽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상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국내 뉴스를 지금 거의 안 다루는 게 도대체 구역질이 나서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다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너무나 어지러움을 주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는 여러분들 기사나 정직함이 없는 칼럼을 어떻게 이러면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내정 간섭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내정 간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긴 글을 쓴 겁니다. 야, 네타냐후를 여러분 그렇게 다루면 어떻게 하냐? 응? 너희들 정신 나갔냐? I was shocked to hear that. 네타냐후 여러분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법정에 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까? 그 도널드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왕팬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왕팬이 된 거예요. 왕팬. 이러니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한 방을 때린 겁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결정이었습니까? 잘못하면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정강훈 씨, 선거 좀 방송하세요. 아니 국민들이 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데 뭘 그 방송을 하면 뭐예요? 5년 했으면 충분하죠. 5년 동안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좀 합시다. 국민이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소수 사람들 빼고는 다 무관심한데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5년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그 좋았던 기회들 다 놓친 겁니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을 내가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본 겁니다. 5년 했고 5년 동안 기회 다 놓쳤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공 박사가 이러면 안 한다고 막 아우성을 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 거죠. 나는 좀 냉정한 면이 있어 가지고 내 삶도 그렇게 보지만 세상사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손을 확실히 터는 거예요.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에 비해 가지고 맺고 끊는 것이 무진장 저는 좀 강한 편인 겁니다. 5년 그 좋았던 시절 다 놓치고 이유야 되면 수없이 많겠지. 이유야 뭐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유는 관계없는 겁니다. 놓친 거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와가지고 그냥 내한테 여러분들 자꾸 짜증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처음 다룰 때는 내가 여러분들 60대 갓 들어섰을 때이기 때문에 투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그렇게 없지만 세월이 가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든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하고 욕먹고 이런 거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되고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질질 끌려가지 않고 필요할 때는 그냥 칼같이 끊는 것이 인생사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겁니다. 5년을 흘려보낸 겁니다. 5년을. 자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보시죠. 야 어떻게 대통령이 공적으로 만난 사이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공적으로 만난 관계예요. 그래 좀 친해져 가지고 부인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말하려고 이름 가서 식사를 대접할 정도니까 굉장히 친한 거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자기 여러분들 정치적 생명을 걸고 포도 이런 폭탄을 퍼부은 겁니다. I was shocked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나는 영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 고수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글을 쓸까. 영어를 읽어보니까 너희들 마녀 사냥하지 마라. 응?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어게인스트가 이런 반하는 위치 헌트가 이런 마녀 사냥이지 않습니까? 웃기는 마녀 사냥을 계속하지 마라. 응? I just went through hell together. 우리 두 명이 함께 완전히 그냥 생사를 같이 했다. Fighting a very tough and brilliant long-time enemy of Israel.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다른 누구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비비 네타냐후보다 더 열심히 또는 더 유능하게 싸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도널드 트럼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가 정치인들 수없이 봤는데 네타냐후 진짜 능력 있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하겠습니까? 야, 진짜 형님은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극찬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비비 네타냐후보다 더 열심히 또는 더 유능하게 싸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건이다.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하니까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타냐후 씨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쟁 치르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그 바쁜 양반이
이 긴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이 격정적으로 쓴 겁니다. 격정적으로. 예? 수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위치헌터입니다.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타냐후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인으로서 이런 네타냐후가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네타냐후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냥 이야기하자. 재판 취소해라.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위대한 영웅에게 사면을 시켜줘라. 아마도 비비 네타냐후만큼 미국 대통령과 더 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었던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키려면 네타냐후 지켜줘라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반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미국이었고 이제 비비 네타냐후를 구한 것은 미국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끝까지 네타냐후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의의 비극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트래비스티라는 표현을 썼네요. 정의의 비극은 허용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타냐후 사건을 간단하게 이제 알아두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에 아비차이 만데블릿 당시 검찰총장이 발표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선물 사건, 모제스 사건, 엘로비치 사건, 그리고 재판이 2025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건의 목록은 여러분 대략 이런 겁니다. 선물 받은 거, 그다음 모제스 사건, 고난 남용한 거, 그다음 엘로비치 사건. 네타냐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도 아마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익 우익이 많이 다투는 것 같네요. 좌익적은 네타냐후를 기소해가 여러분들 감방에 쳐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익은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해서 다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는데 결말은 2025년 말이나 2020년 초에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떻든 핵심 지지층은 네타냐후만한 사람이 있냐,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좌파와 언론과 사법부가 연합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네타냐후의 정책인 정착존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런 보고, 그다음에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측에서는 부패 사건이다. 그리고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인들 국내 문제니까 뭐 정확하게 그렇지 않겠지만, 어떻든 미국이란 든든한 그런 우방을 전쟁에 개입시키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지도자 사이에 굳건한 그런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네타냐후가 조국인 이스라엘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어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마치 자기 문제 것처럼 엄청나게 장문의 글을 기고해 가지고 네타냐후를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휴전협정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다음 다 잊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험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전쟁 가운데 하나가 끝난 거지 두 개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야문 사람들입니다. 뭐 말과 글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야문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전쟁이 여러분 끝나기 전에 이틀 전인가 테헤란에 있는 가장 여러분들 악명 높은 정치인 수용소 에빈 수용소에 폭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폭격을 하는데 뭐 해필 여러분들 감옥 속 교도소에다 폭탄을 퍼부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25일 날 바로 종전 바로 전에 휴전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에빈 그런 교도소에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피해를 입혔자 여기가 가장 대규모 정치인 수용소라고 하거든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틀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격을 때릴 때 정확하게 이런 표적 사살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에빈 교도소를 정밀 타격할 때 주요 인물의 표적 제거를 한 겁니다. 바이르 헤리리 다루프 정치인 수용소 책임자 알리 카나트 카르가 최고 교도관을 핀셋처럼 여러분들 폭격을 가해 가지고 죄수들은 여러분들 다 안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만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런 정보가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죄수들은 한 명도 손이나 죽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의 정치병동 책임자인 바히드 헤르다루프는 6월 20일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은 교도소의 여러 구역을 강타하여 정치범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물을 제거했습니다. 또 한 명이 죽은 겁니다. 이 인물입니다. 인물은 다른 인물입니다. 이란 국영 채널은 에빈 교도소의 검찰총장 알리 카나트 카르가 이스라엘 시설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반체제 시위대를 투옥하고 처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을 받아서 공군 조종사들이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정부 네트워크 여러분들 비밀 정보 요원들이 잘 돌아가는 건지 그냥 탁 찍어서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장군의 눈빛이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을 한 두 차례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얄 자미르 중장 IDF 이스라엘 방위군 총사령관입니다. 예얄 자미르 중장 이분이죠. 이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빛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눈빛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IDF 참모총장 예얄 자미르 중장은 전쟁 중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가자 지구에서 목표를 진전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가자 지구를 방문한 자미르는 이란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것은 모멘텀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의 75%를 장악한 것을 목표로 하는 기드온 전차작전 단계에서 목표 달성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추가 군사 옵션이 정부에 제시될 것입니다. AR 자미르 중장은 하마스를 격퇴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제하긴 했습니다. 그런 가자 지구에서 야니브 아스로 난부 사령관과 나다브 로탄 지상군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지휘관들과 합류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마어마하죠. 참모총장입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만 끝났지
나머지 두 개 전쟁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자 지구도 지금 엉망진창인 모양이네요. 이제 식량을 배포하는데 그게 혼란이 발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방위군은 미국 가자 인도주의 재단의 인도적 지원 배포를 허용하고 촉진하며 배포센터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보하여 하마스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직접 구호 물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자 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의 지속적인 작전 한동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레츠 기사에서 제기된 비난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배포센터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총격을 가하도록 군대에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방위군 지침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제공에 여러분들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또 이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국경의 헤즈볼라의 여러분들 비밀시설 발견해 가지고 또 좀 작은 형태의 벙커버스트를 터뜨린 벙커버스트를 터뜨리니까 여러분들 그게 보복으로 하마스가 로켓을 발표했는데 그 로켓이 여러분들 오폭이 돼 가지고 레바논 남부 국경의 건물을 파괴를 했네요. IDF가 지하 헤즈볼라 현장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헤즈볼라에서 여러분들 로켓으로 보복을 했는데 그게 오폭이 돼 가지고 레바논 나바티에라는 곳에 건물이 파괴이 됐네. 레바논이 좋은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헤즈볼라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란 지원이 많이 중지가 되니까. 그래도 다시 여러분들 약화된 헤즈볼라 민병대를 계속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여러분들 공군이 동원이 돼 가지고 드론을 동원해 가지고 유심을 여러분 배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종류의 그런 삐라 유심이 들린 삐라를 계속 팔레스타인 소식통에 따르면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 상공에서 이스라엘 드론이 수신자에게 연락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심카드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 캐처라는 사람이네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처는 테헤란에 거세된 뱀머리를 이해하고 조심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이징 라이온 작전은 새로운 이스라엘 정책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당신들 또 이름들 대들면은 또 그냥 터뜨리겠다 이야기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스라엘 공중 우위를 유지하고 이란의 핵민 미사일 능력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지원에 보복하기 위한 대이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여러분들 메시지를 핵을 재건하게 되면 미국이 다시 군사력을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발표한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마스 참 내부에 또 다른 무장단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하마스에 대적하는 아부 샤바브라는 데가 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때렸는데도 끝까지 생존하는 모양이네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내부 반대파와 부족을 진압하기 위해 휴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또 다른 그런 무장 계파가 생긴 모양이에요. 아부 샤바브라는. 그러니까 전쟁을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레바논 사람들은 딱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다 여러분들
이슬람 국가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여기에 이분은 생명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헤즈볼라 같은데 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레바논 TV 호스트 왈리드 아부드라는 사람입니다. 헤즈볼라 나가라 이야기죠. It's a time to get out of 레바논. 레바논을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야기죠. Take your weapon with you. 당신하고 이러면 당신 무기 가지고 떠나라. 왜? 이란에게 보여준 모든 충성이 끝나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떠나세요. 이란이 받아줄 거니까. 레바논은 괴롭히지 말고. 얼마나 이런 분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쏴 죽일 수가 있으니까. 전쟁은 세계인들한테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황에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겁니다. 하마스가 괴멸되지 않으면은 수시로 이런 로켓을 쏴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 편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수장들도 가자 지구에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전쟁 중재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남자 중에 이란 아내를 둔 유튜브 이스라엘 욕하고 미국 욕하는 방송하던데 댓글에 이스라엘 욕 천지에 미국 욕 천지다. 알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세계관이 이런 반듯하게 안 쓰여 있으면 뭐 본능에 따르니까. 본능파지 않습니까? 본능파. 유튜브들 중에 본능파가 많지 않습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본능파죠. 본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본능에 맞는 사람이 더 좋아할 거니까. 본능을 따르면 경제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남부 헤즈볼라 지금 전쟁 상황은 많이 괴멸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전쟁이 시작된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근처의 보포르 산악 지역에 헤즈볼라 지하시설 벙커버스트로 공습하고 최근 며칠간 무기고와 인프라 표적 공격이 지속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두고 자기 문제 아니니까 속 편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헤즈볼라는 군사적 재건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도부 괴멸과 무기 손실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고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이 2월 18일까지 레바논 철수를 어기고 잔류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점령으로 간주하고 반발하고 있고 이란 약화로 헤즈볼라는 지원이 급감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이런 데 다 이러면서 석유 팔아가 돈을 학배가 지원해 온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전쟁이죠. 하마스 전쟁은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 북부 가자 지역 집중 공격, 하마스 재편 시도, 저항 지속, 잔존 병력과 터널을 이용한 게리자전을 벌이고 있다. 2025년 6월 27일 아침 이스라엘 방위군 공습으로 가자 지구 중부에 18명 사망, 지난 4주간 식량 등 인도적 물품 확보 등 최소한 549명 사망.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도착을 했네요. 미국의 판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 판사들, 연방 지방 판사들 아주 중요한 굉장히 골치가 많이 아팠던 행정명령에 브레이크를 거니까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들이 선출된 자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래서 골치가 아팠던 거죠. 이걸 대법원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판사들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 여러분들 오늘 팍스뉴스 이름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중지를 시켰다. 일선 연방 판사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 사람 반대 의견을 빼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결정이 내리고 그냥 1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변인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연방 판사의 대량 권력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브레이크 제한을 축하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많은 수많은 급진 좌파 연방 판사들을 한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보편적 금지 명령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를 축하했고 이는 그의 행정명령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통령은 판결이 내려진 직후에 1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 연방 대법원이 대량적인 권력 남용을 중단했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판사들이 대통령처럼 하는 일을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걸 봤지 않습니까? 임명적인 이런 판사들이 선출직인 압도적인 다수로 여러분들 대통령이 된 사람이 대통령 선거전에서 남부 불법 미립국자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는데 그 여러분 선거 공약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이런 연방 판사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저도 답답한지 이게 뭐 참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아니 그 법조문이나 이런들 보고 산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권한을 뭘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야기죠. 그래도 미국은 대법원이 살아있어 가지고 연방 판사들이 대통령 판단에 대해서 이리저리 하지 마라. 6월 27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 판사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남용하여 전국적 차원의 대통령의 법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법권 남용을 줄이는 데 대법원의 시도입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대법원이 있어 가지고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약속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개 연방 판사들이 뭡니까 그냥 땅땅땅 안 돼 땅땅땅 안 돼 땅땅땅 안 돼 말이 되냐 이야기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런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이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이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아니 선출직 공직자가 하는 일을 판사들이 어떻게 이러면 그렇게 막냐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 놀라운 결정입니다. 유일하게 그 안에 잭슨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반대한 모양입니다. 황제적 사법결정에 기초한 판결이다. 대법관들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러면 하느님마다 브레이크를 같으면 연방 판사들이 전부 대통령이 돼가 이러면들 선거에 나가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오늘 아침에 대법원이 모누멘탈 빅토리 헌법에 대해서 기념비적인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시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이러면 1시간 만에 이런 대통령이 나와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his is such a big day입니다. Very monumental decision입니다.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19번 전에 올라온 겁니다. 아마 한국계 분 같은데 존 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한국계 미국인 같습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에게 아주 큰 정치적 승리입니다. 연방법원이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 의해 가지고 미국 국민에게 제시한 의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이런 국민에 의해 선출이 됐다. 그걸 여러분들 판사들이 뭡니까? 안 돼, 니 나가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미국의 연방법원이 미국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는 것,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출됐다는 것을 연방법원이 인정한 그런 판결입니다. 판사들이 이름 좋아하는 걸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연방 판사들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통령이 해야 되지 왜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 이름들 고민해가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름들 네 추방 손들었어. 그래도 미국은 연방법원이 참 그래도 현명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미국 정시가 고점 됐습니다. 이렇게